네, 안녕하세요. 베이즈입니다. 오늘 또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데에서 새로 출시한 로데 NT1 5세대입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 막 정발한 따끈따끈한 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USB 마이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마이크는 단자부터가 특별한데요. XLR 단자로 5인페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C타입 단자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잡음이 적은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가 마이크는 게인을 높이게 되면 화이트 노이즈가 심하게 발생하는데요. 반면 이 마이크의 셀프 노이즈는 4dB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200만원짜리 노이만 TMM103이 7dB의 노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 제품에는 그냥 노이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200만원짜리 스튜디오 마이크랑 비교해도 노이즈가 더 적은데 사실상 USB 마이크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제품이랑 대적할 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작은 소리를 녹음하는 ASMR 컨텐츠 등을 할 때 노이즈 없이 깔끔한 소리를 담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인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이크는 세계 최초로 32비트 플로트 레코딩을 지원하는 마이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이크 소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스트리머가 소리를 지르거나 과격한 리액션 할 때 마이크 소리가 깨져서 들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보통 사운드가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스템이 담을 수 있는 한계 음압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6비트 USB 마이크가 이론상으로 담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96dB인데요. 만약에 소리가 이 96dB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파형이 잘려나가면서 소리가 깨지는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운드가 깨지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클리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32비트의 부동소수점 레코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피크값 아래로 758dB의 소리를 담을 수 있고 피크값을 넘어선 소리도 770dB 범위로 파형이 잘려나가지 않고 온전히 보존이 됩니다. 즉 일반적인 마이크는 96dB에서 끽해봐야 144dB의 소리 범위밖에 못 담는데 이 제품은 1528dB의 소리 범위를 깨지지 않고 온전하게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K2 소총 격발음이 145dB 정도니까 사람 목소리로는 이 마이크의 소리를 절대 깨트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로데에서도 절대 마이크 소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소리가 안 깨지는지 OBS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플로트로 형식을 변경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소리 질러볼게요. 안 깨져. 안 깨져. 진짜 안 깨져. 아무리 질러도 깨지지 않습니다. 플로트가 아닌 인테자 형식으로 ACO 인풋 캡처를 변경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다 깨집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이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을 컴퓨터에 연결하자마자 그 기대는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제품 구성 먼저 살펴보면 박스가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빨간 박스에는 마이크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XLR, C타입 하이브리드 구조답게 케이블도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동봉된 C타입 케이블은 C에서 C로 가는 형태고 길이가 3m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한 길이를 제공하는데 본체에 C타입 단자가 없다면 A2C 케이블을 별도로 구비하셔야 됩니다. 번들 XLR 케이블도 6m나 되고 퀄리티도 괜찮아서 케이블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케이블 유격을 없애주는 링도 제공을 하고 팝필터와 쇼크 마운트도 기본 구성입니다. 마이크 파우치도 들어있고 마이크 본품은 비닐에 쌓여져 있는데요. 제가 블랙 색상으로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완전 까만색이 아니고 조금 밝은기가 도는 블랙입니다. 동봉된 액세서리를 전부 다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반대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금색 점이 팝필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 제품의 마이크 음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마이크는 로데 NT1 5세대로 녹음한 저의 목소리입니다. 거리는 15cm 정도 떨어져 있고 아무런 보정을 거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소리입니다. 사실 로데 라인업이 중구난방이라 저도 구입할 때 굉장히 헷갈렸는데 저는 구입할 때 이 제품이 로데 NT1의 후속작인지 알고 샀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국내에 NT1 킷이라고 팔리는 제품이 NT1 4세대였고요. 이거는 5세대니까 실제로는 이 제품은 NT1의 후속작이 아니라 NT1 킷 마이크의 후속작입니다. 실제로 NT1 킷이랑 NT1 5세대랑 같은 HF6 캡슐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품은 NT1 킷이랑 거의 똑같은 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5세대로 오면서 스펙이 더 좋아졌고 5인패 없이 C타입으로 바로 쓸 수 있게 변경이 되었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NT1 킷을 이제 더 이상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NT1 5세대의 소리만 들어보시면 이게 좋은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보이는 UF4 프로 X를 포함해서 마이크 3대를 동시에 녹음해보면서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분이 마이크를 쉽게 비교해가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이크 3대를 컴퓨터 한 대에 전부 다 연결한 상태고요.
혹시나 딴지건 사람 있을까 말하는 건데 지금 마이크와 입 사이 거리는 정확하게 25cm로 모든 마이크를 통일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여러분이 보는 카메라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지금 들리는 소리는 로데 NT1 소리고요. 그 다음으로 UFO로 지금 전화했을 때 마이크 음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 예티로 마이크를 전화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다시 한번 로데로 돌아오면 마이크 음질이 이렇게 변하고요. 다시 예티로 돌아오면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변하고 이제 UFO로 돌아오면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이 로데, 그리고 지금이 UFO 마이크, 그 다음에 지금이 블루 예티의 음색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면 다른 마이크가 굉장히 깡통 소리처럼 느껴질 건데요. 이게 음색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마이크와 노이즈 수준을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제가 3가지 종류의 마이크를 전부 다 똑같은 볼륨, 똑같은 음압으로 고정시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조용하고 있을 테니까 노이즈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다른 마이크와 비교해보면 노이즈가 아예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현저하는 모든 USB 마이크 중에서 가장 노이즈가 적은 제품이 맞고요. 200만원대 제품이랑 비교해봐도 노이즈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녹음하는 ASMR 같은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할 거고요. 이제 USB-C 타입이 아니라 XLR 단자를 사용해서 5인패에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5인패의 팬텀 파워를 켜고 5인패에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입니다. 소리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거는 5인패 프리앰프 성향 따라서 변하는 거라 C타입에서 XLR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C타입으로 연결하든 XLR로 연결하든 소리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대신에 5인패에 연결했을 때가 노이즈가 좀 더 적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음질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 마이크는 기능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능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32비트 플로트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재밌는 사실은 윈도우는 32비트 플로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맥OS와 달리 윈도우는 운영체제 자체에서 32비트 플로트 형식을 지원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이렇게 맥북에는 연결하는 순간 바로 32비트 부동 소수점으로 설정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32비트 부동 소수점 192kHz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맥OS에서 녹음을 하면 절대 소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24비트밖에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당연하지만 플로트가 아니라 인테자, 정수 형식이기 때문에 큰 소리가 들어오면 마이크 사운드가 터집니다. 아니 그러면 윈도우에서는 무용지물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윈도우에서도 32비트 플로트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먼저 로데 홈페이지에서 로데 센트럴을 다운받으시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NT1 ACO 드라이버라는 걸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걸 또 설치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DAW에서는 깨지지 않는 32비트 플로트 형식으로 마이크를 바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BS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ACO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OBS에서 30비트 플로트로 소리 안 깨지게 방송을 하려면 OBS ACO 프로그램이라는 걸 설치하고 ACO로 마이크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ACO 인풋 캡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NT1 5세대를 장치로 잡아주고 OBS 채널에 NT1 이렇게 두 개 다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ACO 인풋 캡처로 마이크를 추가한 다음에 필터, 플러스, 리미터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 OBS에서 마이크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마이크 소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쉽잖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로데에서 제공하는 이 ACO 드라이버, 안정성이 개판입니다. 일단 저는 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자마자 블루스크린이 저를 맞아줬고요. 재부팅을 하고 나서도 계속 ACO로 연결만 하면 블루스크린이 떠서 알아보니까 이 ACO 드라이버 다른 오디오 장비와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5인패와 UFO 마이크 선을 뽑으니까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컴퓨터에 NT1을 제외한 다른 회사 ACO 드라이버 설치되어 있다면 전부 제거해야 블루스크린이나 크래쉬를 막을 수 있는데요. 다른 컴퓨터로 실험해도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딴지 걸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ACO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도 문제인데요. 이렇게 OBS와 ACO로 연결된 상태로는 디스코드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소리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올라가지가 않죠. 이게 디스코드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오데시티에서 녹음을 해보면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비트 플로트로 연결한 상태에서는 ACO로 연결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전부 마이크가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버 방송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음악 작업을 할 때도 하자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 마이크 내부에는 DAC 출력단이 없기 때문에 ACO 드라이버에서 연동할 출력 장치를 따로 잡아줘야 DAW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마이크 소리는 ACO로 들어가는데 정작 소리 출력은 WDM 드라이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DAW에서 마이크 모니터링 켜게 되면 딜레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ACO 드라이버 사운드 출력이 WDM 단독 모드로만 출력이 돼서 DAW 소리를 제외한 모든 시스템 소리를 먹통으로 만드는 문제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ACO로 연결한 상태에서는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틀어도 유튜브 소리는 안 나오고 DAW에서 나온 소리만 출력이 됩니다. 그냥 윈도우에서는 32비트 플로트 안 된다고 보는 게 편하고요. 반면 맥에서는 그냥 C타입 케이블을 꽂고 OBS에 리미터 하나만 걸어주면 소리가 절대 안 깨집니다. 제가 게러지밴드로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OS 기본값인 32비트 플로트로 게러지밴드에 잡혀있고요. 당연하지만 녹음 게인은 최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리미터 플러그인 하나만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크 가까이 붙어서 소리를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깨지는 현상이 없죠. 그리고 이 마이크에는 마이크 사운드에 효과를 걸 수 있는 DSP라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총 5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먼저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가 있는데 이렇게 입력 게인을 조정하거나 컴프레서 비율 바꾸고 스레스홀드 설정할 수 있고 어택과 릴리즈 타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게이트, 특정 데시벨 밑의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이죠. 이거 이렇게 레인지를 올린 다음에 스레스홀드를 설정하면 지금 제가 말을 안 할 때 마이크가 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 로우컷 필터죠. 75Hz로 설정하면 책상이 진동하면서 나는 벙벙벙 소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정하니까 75Hz로 설정해도 목소리에 어느 정도 영향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익사이터라고 목소리 영역에 배음을 추가하는 건데 익사이터를 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솔직히 저는 이거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보면 익사이터 주파수가 5000Hz 밖에 설정이 안 됩니다. 최소한 1000Hz까지는 설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목소리 주파수 5000Hz까지 밖에 설정이 안 돼서 목소리가 밝아지는 효과는 거의 없고 치차름만 심해집니다. 네, 치차름이 엄청 심해지죠. 그냥 내장 익사이터는 구리니까 쓰지 말고 프레시 에어 같은 VST 플러그인 사용해서 목소리에 효과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40만원짜리인데 10만원대 후반에 팔리고 있는 NT-USB 미니랑 DSP 기능에서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 DSP에는 기본적인 EQ나 리버브 같은 기능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덤으로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데 커넥터 앱으로 라우팅이나 루프백도 된다고 해서 깔아봤는데 그냥 보이스미터 같은 가상 케이블 열압판에 가까운 물건이 있고 이 앱은 ACO는 지원을 안 하고 WDM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DAW 연동 세팅 같은 것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쓸 바에는 보이스미터 바나 같은 앱 쓰는 게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경쟁 소프트웨어인 엘가토 웨이브링크 같은 거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웨이브링크처럼 VST 이펙트만 돌아갔어도 제 평가는 달라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 평가를 하자면 성능은 정말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다 말아먹었다. 일단 이 제품의 마이크 음질 자체에는 깔 부분이 없습니다. 깡통 사운드가 아니라 꽉 찬 음색이 뭔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특히 100Hz 미만 극저역대 수음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목소리가 중저음이신 분이라면 본인 목소리 그대로 마이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고음역대도 아주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만 살짝 부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치차로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고역대의 디테일 모두 놓치지 않는 황금 비율 같은 음색입니다. 마이크 노이즈 또한 현존하는 모든 마이크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ASMR용으로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만원짜리 마이크보다 노이즈가 적고요. 다만 극저역대 수음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책상 진동음이 꽤나 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 사실 오늘 리뷰에서 성능이 채운 점수를 기능이 다 깎아 먹었는데 그렇게 세계 최초라고 떠들고 다니는 32비트 플로트 기능은 윈도우에서 사실상 사용 불가 상태이고요. 음악 작업이나 방송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드라이버가 개선이 되면 충분히 평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앞으로 로데가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DSP 기능도 솔직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윈도우든 맥이든 32비트 플로트로 연결된 상태에서는 작동조차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EQ나 리버브 기능도 DSP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32비트 플로트에서 DSP가 작동했고 DSP의 피크 리미터 기능 하나만 있었으면 제가 방송용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했을 겁니다. 모범 사례를 들자면 엘가토에서 나온 웨이브 3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32비트 플로트는 안되지만 클립 가드라고 하는 자체 리미터가 있어서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큰 소리에 마이크 소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준만 됐어도 참 좋았을 텐데 이 제품은 32비트 플로트 기능 넣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이런 DSP 넣을 비용으로 마이크에 개인 조절 너브나 로우컷 스위치 달아주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게 국내 정발가는 40만원인데 40만원이면 로데 NT1A에 ESI 네바우너 같은 저렴한 5인팩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조합이 다이렉트 모니터링도 쓸 수 있고 멀쩡한 ASIO 드라이버에 라우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DAW로 마이크 소리를 이쁘게 보정해서 방송으로 송출이 가능하죠. 만약에 윈도우에서 방송을 할 거라면 이 조합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방송뿐만 아니라 홈 레코딩 용도로도 이 조합이 나아요. 하지만 맥에서 음악이나 방송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맥OS 자체가 32비트 플로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맥OS 자체 사운드 딜레이도 매우 적기 때문에 5인패 따로 쓰기는 귀찮고 마이크를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맥에서 사용한다면 5인패를 따로 쓰기보다 NT1 5세대 하나로 쓰는 게 좋죠. 사실 윈도우에서 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닌 게 일단 C타입으로 대충 쓰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5인패 사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하나 더 꼽자면 이거 단자를 굳이 합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합쳐놨는지 모르겠어요. 단자를 보지 않고 C타입 케이블을 꽂을 수가 없고요. 당연하지만 C타입이랑 XLR 동시에 연결도 불가능해서 투컴용으로 못 씁니다. 저는 일단 메인 마이크를 UFO에서 이걸로 교체할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C타입으로는 안 쓸 거고 XLR 단자를 사용해서 5인패에 물려 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까긴 했지만 실제로는 C타입을 넣고도 NT1 4세대보다 오히려 저렴해졌기 때문에 XLR 전용으로 쓴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로데에서 만약 개선된 드라이버를 제공하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즈